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총 4종목으로 준비해 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NC소프트와 이노션, 그리고 신세계와 컴투스 종목입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IBK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NC소프트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신작 게임이 출시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고요. NC소프트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NC소프트는 1분기 매출액 3,58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795억 원을 달성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외형은 PC 리니지의 리마스터 버전 출시와 리니지 M의 이클립스 업데이트 전에 프로모션을 축소하면서 주요 게임들의 매출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업데이트 이후에 PC 리니지와 리니지 M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의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매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해외 자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직원 상여금이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전년 대비 14.5% 증가했습니다. 또한 해외 신작 출시로 마케팅비가 76%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는 신작 출시가 연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S와 리니지2 M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 S는 동사가 IP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세계 게임 가운데 한 개로 원작의 3년 전 프리퀄 스토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웅들 수집과 학습 등 색다른 콘텐츠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대의 오픈월드 구현할 예정인 리니지2M 역시 2019년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니지2M과 아이온2, 블레이드 앤 소울 IP 관련 게임들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20년 신작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리니지 M이 견고한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고 5월에 일본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신작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리포트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네, NC소프트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 현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78%가량 하락을 하면서 하락 세션하고 있습니다. 50만 7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NC소프트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이노션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일거양득의 사업 제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노션 종목입니다. 먼저 1분기 연결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1,137억 원, 그리고 248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본사의 매출 총이익은 작년 평창올림픽 효과와 신차 부재 등으로 다소 부진한 248억 원을 기록했지만 미주 지역 중심의 비계열 물량 증가로 해외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10.4% 늘어난 8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주와 유럽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 가운데 중국은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됐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2019년 연결 실적은 매출 총이익 5,0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316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 광고주인 현대기아차의 신차 라인업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비유기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M&A도 적극 추진 중이고요.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또한 이노션은 디지털과 콘텐츠 사업의 확대를 위해 롯데컬처웍스와의 제휴 추진을 밝혔습니다. 콘텐츠 펀드의 조성과 함께 합장법인을 통한 종합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하면서 광고 거래 역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정성희 고문이 보유하고 있는 이노션 지분 10.3%와 롯데컬처웍스 13.6%를 교환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의 제고 또한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이노션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노션 현재가 보게 되면 1%대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약세 전환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1,2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73,0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이노션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왔고요. 신세계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이 기대 이상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체크하겠습니다. 신세계 종목입니다. 먼저 신세계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5,1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당사의 추정치와 시장 기대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먼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백화점 실적과 양호한 면세점 외형 성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인터 등 자회사의 기여 또한 컸다는 분석입니다. 부문별로 보게 되면 먼저 백화점을 보겠습니다. 백화점은 개별 기준 영업이익 5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점과 온라인몰의 제외를 고려했을 때 명품과 가전 그리고 해외 패션의 고신장으로 양호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타 경쟁사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먼저 수도권 및 대형 매장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명품 등 온라인으로의 소비 이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카테고리 내의 MD 경쟁력 또한 높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부문별로 면세점 부문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126억 원가량 기록했습니다. 리스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를 고려해도 양호한 외형 성장에 따라 양호한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입니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효율화 등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백화점 산업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사 대비 높은 명품의 MD 경쟁력과 수도권 및 대형 매장 매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줬는데요. 4월에 경쟁사는 역성장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백화점은 7% 수준의 외형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품 등 온라인으로의 소비 이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카테고리 내의 높은 MD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 DF의 안정화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법 영향이 미미한 반면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효율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다시 한번 추정을 해줬습니다. 향후 규제 등의 강화 등 변수가 없을 경우 안정화가 기대보다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세계 목표 주가를 36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 매수까지 보여준 리포트였습니다. 양호한 백화점 성장과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신세계 DF 그리고 자회사의 높은 이익 기여도를 고려해서 2019년도의 영업이익 추정을 13% 상향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빠른 신세계 DF의 정상화 속도와 백화점 본업의 기대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고려해봤을 때 현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부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된다고 자세한 내용까지 전해줬습니다. 네, 신세계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8%가량 하락을 하면서 1%대에는 못 미치지만 약세 흐름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1만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신세계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컴투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2분기 매출 반등 기대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체크하겠습니다. 컴투스 종목입니다. 먼저 컴투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0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를 10%가량 하회했습니다. 기존 게임들에서 자연적인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 서머너즈 워의 매출액은 지난해 연말 이벤트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인해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2분기 서머너즈 워 출시 5주년 대규모 업데이트 앞두고 프로모션 조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신규 게임 스카이랜더스의 글로벌 출시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부진했습니다. 마케팅비는 공격적인 광고 집행이 없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3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했습니다.
또한 동사의 2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1,3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19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실적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서머너즈 워의 5주년을 맞이한 프로모션은 DAU 20% 증가를 목표로 공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억 명의 휴면 이용자들을 재유입시킬 수 있는 캠페인이 유효할 경우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비시즌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야구 게임도 본격적인 시즌 돌입에 따라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신규 게임의 성과가 받쳐줘야 의미 있는 매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분기에는 버디 크러쉬, 그리고 4분기에는 서머너즈 워 MMORPG와 히어로즈 워 2 출시가 예정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 13만 원까지 하향해준 리포트입니다. 서머너즈 워 매출 하락과 스카이랜더스의 성과 부진을 반영했다고 이유까지 밝혀졌습니다. 네, 컴투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컴투스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5%가량 빠지면서 99,3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컴투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오늘도 한번 4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국일재즈입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고 있는 그래핀이 기술 검증 논란으로 번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국일재즈입니다. 5%대 약세 흐름 현재 구간까지 유지해주고 있고요. 22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3,11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국일재즈였습니다. 학계에서 국일재즈의 그래핀 기술을 검증하라고 요구하면서 진실성 공방에 따른 변동성 우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래핀을 연구하고 있는 홍병희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국일재즈 측에 그래핀 기술 공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래핀 전문가인 신현석 울산과학기술원 저차원 탄소 혁신 소재 연구센터장도 국일재즈의 기술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종목입니다. 비트코인이 9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암호화폐 관련주가 이틀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리기술 투자 종목입니다. 10%대 강세 흐름 오늘까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61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였습니다. 또 관련주인 비덴트와 SBI 인베스트먼트, 라이브플렉스 등도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주식이 상승한 것은 암호화폐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12일 800만 원대 기록한 데 이어서 이날 936만 원 돌파하면서 최근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종목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올해 1분기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1.79%가량 빠지면서 600원 정도 하락세에 시험되고 있고요. 32,9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약 2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1분기 글로벌 음원 매출의 부진과 YG플러스의 적자, 그리고 승리 콘서트 취소 관련 비용 반영으로 적자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49,000원에서 44,000원까지 하향 조정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잇따른 수주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16.95%가량 올라와주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38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438억 원 상당의 필리핀 공사를 따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수주 잔고가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오는 3분기에 수주 잔고가 1조 원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의 관계자는 최근 필리핀 공사 수주 등에 힘입어서 수주 잔고가 8천억 원에 이르러 올 3분기 중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새 경영진의 공격적인 경영과 영업 때문에 좋은 결과가 지표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공시들부터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까지 영향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통합결제기업 다날은 1분기 연결순이익이 1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4% 증가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14일 분기 보고서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다날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6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168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약 9%, 그리고 순이익은 584% 늘었습니다. 다날은 미국 법인을 매각하면서 그동안 지속이 됐던 영업 손실이 사라지면서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이익도 매각 이익 효과로 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 손실이 62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17억 원으로 12.4% 증가했고 단기 순손실은 137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은 1분기 216억 3,300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9.16%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출액은 3조 9,789억 8,700만 원으로 5.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65억 8,700만 원으로 59.34% 감소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공시 삼형엠텍입니다. 삼형엠텍은 이탈리아 건설업체인 아스탈디 그리고 일본 IHI의 조인트 벤처와 구조물 구조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4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4.89%에 해당합니다. 네, 공시에 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다날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97%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3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3,115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됩니다. 두 번째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0.88%가량 또 하락을 하면서 반대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6,8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파라다이스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화생명입니다. 1.53%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3,64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삼형엠텍 보겠습니다. 0.89%가량 올라와 줬고요. 3,39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삼형엠텍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에 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공시입니다. 버추얼 퇴근 신규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65억 원의 휴대폰 관련 주변기기 제조 판매 업체 비바워크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인수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32.9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대한유팜 종목입니다. 대한유팜은 1분기 영업이익 48억 원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5% 상승한 315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9% 증가한 32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은 자기 주식 66,118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처분 목적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이고요. 처분 예정 금액은 약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시 NHN 종목 공시입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7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1.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3,706억 원으로 63.7%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11억 원으로 82.5% 감소했습니다. 네, 공시에 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2.73%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왔고요. 1,130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유판 보겠습니다. 0.46%가량 현재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실적 호조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대한유팜이었습니다. 다음 경인 양행은 0.16%가량 올라와 주면서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6,3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경인 양행이었고요. 마지막으로 NHN 보겠습니다. 3.18%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크게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76,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NHN 종목이었습니다. 네,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1일 만우절에 깜짝 상승을 하기 시작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4월 첫날 개당 500만 원을 넘어선 비트코인은 열흘 만에 600만 원을 돌파하더니 오늘은 950만 원까지 넘어서면서 개당 1000만 원 수준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개당 2885만 원 수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까지 비트코인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글로벌 증시 불안입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미국산 5,000개 상품에 대해서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13일 기준 글로벌 증시는 2에서 3%가량이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불안은 해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심리를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글로벌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상승하는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최근 갑자기 900만 원대까지 뛰어오른 이후로 미국 선물거래소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소식이 꼽힙니다. 벡트는 오는 7월에 비트코인의 선물거래 시작한다고 13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가상통화 관련 규제가 계속 나오는 것도 비트코인의 호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가상통화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규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게 되면 0.14%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장 마감했고요. 2.83포인트 정도 올라와 주면서 2081.84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0.19%가량 올라와 주면서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710.16포인트의 장 마감한 코스닥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감 지수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수급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게 되면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끝까지 지속해 줬습니다. 599억 원 그리고 2,852억 원 정도 물량 덜어내주면서 여전히 파란불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됐고요. 기관이 홀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3,365억 원 정도 물량 사주면서 사자 우위 시연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 시연했고요. 1,072억 원 정도 물량 담아주면서 홀로 사자 우위 시연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보였습니다. 1,074계약 그리고 1,238계약 정도 물량 덜어주면서 파란불 들어온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매수세 시연했습니다. 1,938계약 정도 물량 사주면서 사자 우위 시연했던 선물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많이 오른 업종 그리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이 상한가에 들어와 있는 채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3,38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면서 오늘 끝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장 마쳤고요. 대창 종목도 강세였습니다. 18.09% 시장이 갈수록 상승폭은 조금 좁혀가면서 장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58억 거뒀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줬고요. 1,73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대창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교육도 강세였습니다. 17.95%가량 올라가면서 역시 급등세 유지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11,500원의 현재가로 장 마감 지은 비상교육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했던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샘표 종목이 7%대 낙폭을 시현하면서 하락폭이 깊게 나왔습니다. 4,6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54,800원의 현재가로 장 마감 지은 샘표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우 AL 보겠습니다. 7.67%가량 하락하면서 7%대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320원 정도 주가 하락을 했고요. 3,8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대우 AL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오토웨브 보겠습니다. 6.77%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63,300원의 현재가로 장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세 컸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TNR 바이오팹이 장 막판에 상한가 들어와 주면서 장 마감 지었고요. 21,150원에 장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인공각막 3D 프린팅 성공 소식에 강세 보여줬던 TNR 바이오팹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SD 시스템 보겠습니다. 20%대 급등세 장 막판까지 보여줬고요. 3,150원의 현재가로 장 마감 지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또 강세였습니다. 19.92%가량 올라와 주면서 23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415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3분기에 자회사 수주 잔고가 1조 돌파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강세 보여줬던 한국테크놀로지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약세 보였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SBI 스펙이 하한가 들어와 주면서 장 마감 지었고요. 현재가는 5,46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넥슨의 자회사 두 개가 모두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다. 넷게임즈는 20%대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넥슨GT는 19.19%가량 하락하면서 13,900원에 장 마감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구석유까지 보겠습니다. 15.74%가량 급락하면서 파란불 크게 들어왔습니다. 6,800원의 현재가로 오늘 하락장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